박사님, 안약도 써보고 영양제도 먹어봤는데 하나도 안 좋아져요. 이제는 그냥 안 보이는 채로 살아야 하나요? TV 자막이 안 보였어. 이제 드라마도 못 봐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요한 박사의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눈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5년 경력의 안과 전문의 이요한입니다. 제가 3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시력 저하와 눈 질환의 80%는 단 5가지 나쁜 습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3세에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는 제 환자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평생 눈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요한 박사님,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3개월 전만 해도 가족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바늘의 실도 깰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으로 2주 만에 눈의 피로를 줄이고 한 달 안에 시력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72세 박정희 할머니는 40년간 안경을 쓰셨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지 6주 만에 돋보기 도수를 절반으로 낮추셨습니다.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던 김영자 할머니는 눈 건강이 좋아지면서 관절 통증까지 함께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5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눈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그들의 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눈에 독이 되는 습관 5가지와 당신의 눈을 구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눈에 독이 되는 습관 첫 번째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70세 김민수 할아버지는 40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며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6개월 만에 진료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눈이 너무 피로해요. 초점도 잘 안 맞고 특히 저녁만 되면 눈이 너무 아파요. 제 눈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운전도 못할 것 같아. 늘 타던 산책길도 못 가니 너무 답답합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눈을 검사해보니 심각한 안구 건조증이 있었고 초기 황반변성 징후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인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퇴직 후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었는데 특히 취침 전 침대에서 조명을 끄고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동영상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TV나 핸드폰을 시청하실 때도 대부분 어두운 방에서 화면만 켜고 보시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눈에 빛이 덜 들어오니까 눈이 편할 것 같았어요. 박사님,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실내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리 눈의 홍채는 주변 밝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확장되는데 이때 밝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과도한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마치 넓게 열린 창문으로 강한 바람이 한꺼번에 들이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져 어두운 곳과 밝은 화면 사이의 적응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급격한 명암 변화에 눈이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러한 적응 기능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습관이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안구 건조증 발생률이 2.3배, 황반변성 진행 속도는 최대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에게 제가 알려드린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는 반드시 방에 조명을 켜놓기, 취침 전 1시간은 전자기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
매일 밤 자기 전 5분 눈 건강법 실천하기. 이 간단한 방법을 지키신 김민수 할아버지는 2주 만에 눈의 피로감이 크게 줄었고 3개월 후에는 밤에 운전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황반변성 진행이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세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눈에 독이 되는 습관 두 번째는 장시간 연속으로 독서나 근거리 작업하기입니다. 박사님, 제 취미가 모형 만들기인데 눈이 나빠지면 이제 이것마저 못하게 되는 건가요? 78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45년간 건축 설계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모형 만들기를 취미로 삼으셨습니다. 문제는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5-6시간씩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습관이었죠. 그 결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백내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취미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독서, 뜨개질, 십자수, 모형 만들기, 그림 그리기 같은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활동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지만 눈 건강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은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 근육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근육이 오랫동안 수축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60세 이후에는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모양체근의 회복 속도가 20대에 비해 약 65%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젊었을 때는 1시간 작업 후 10분이면 회복되던 눈이 노년기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근육이 장시간 수축 상태를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백내장과 황반변성 같은 안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상철 할아버지에게 제가 알려드린 눈 지키는 황금 시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분 작업 후 반드시 10분 휴식 타이머 설정. 휴식 시간에는 창 밖 먼 곳을 바라보기. 2시간 작업 후에는 최소 30분의 완전한 눈 휴식. 하루 총 근거리 작업 시간 3시간 이내로 제한. 그런데 박사님, 취미 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상철 할아버지처럼 결과는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50분마다 쉬는 게 귀찮았어요. 그런데 2주 지나니까 아침에 눈이 뻑뻑한 느낌이 사라지더라고요. 한겨울 후에는 집안이 더 밝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더 정교한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규칙을 지키면서 취미 활동을 계속하셨고 6개월 후 검사 결과 백내장 진행이 멈추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시력이 약간 호전되어 돋보기 도수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취미 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적절한 휴식을 주면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황금 시간 규칙만 지키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취미를 평생 즐기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눈에 독이 되는 습관 세 번째는 20-20-20 규칙 무시하기입니다. 이제 TV도 못 보고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이게 무슨 삶인가요? 75세 박명자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후 TV 드라마 시청이 가장 큰 낙이셨는데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신 후 TV 화면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상담을 해보니 박 할머니는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되면 3-4시간씩 연속으로 거의 눈 깜빡임도 없이 시청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TV 시청 시간이 평균 7-8시간에 달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 규칙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규칙은 1990년대 미국 안과학회에서 처음 제안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0 규칙이란 무엇일까요?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 이 간단한 규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눈은 한 곳을 계속 응시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눈 깜빡임 횟수가 정상시 분당 15-20회에서 3-4회로 급감. 안구 표면의 눈물막 증발 가속화. 모양 최근의 지속적 긴장 상태 유지. 망막의 동일 부위에 지속적인 광자극 집중. 특히 60세 이후에는 눈물 생성량이 20-30% 감소하기 때문에 눈 깜빡임 감소는 심각한 안구 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광자극은 망막의 시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황반 변성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저는 박명자 할머니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TV 앞에 타이머를 두고 20분마다 알람 설정하기. 알람이 울리면 리모컨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창 밖이나 6m 이상 떨어진 곳을 20초간 응시하기. 이때 의식적으로 10회 이상 눈을 깜빡이기. 처음에는 드라마가 재미있을 때 끊기니까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3주 지나니까 TV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박명자 할머니는 이 간단한 규칙을 3개월 동안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황반 변성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안구 건조증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TV 시청이 다시 즐거워졌고 무엇보다 손자의 얼굴을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20 규칙을 지키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안구 건조증 발생률이 68% 낮고 황반 변성 진행 속도가 평균 42%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핸드폰에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20-20-20 알림 앱을 설치해 이 간단한 규칙을 실천해 보세요. 눈에 피로가 쌓이기 전에 미리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내는 신호가 느껴지기 전에 미리 케어해 주세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눈에 독이 되는 습관 4번째는 눈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 유지하기입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식습관을 바꿔도 소용이 있을까요? 75세 이영순 할머니는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황반 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안구 건조증도 심각했습니다. 상담 중에 식습관에 대해 여쭤보니 매일 흰 쌀밥과 된장국, 김치, 간단한 반찬 몇 가지만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녹색 채소나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채소는 이가 약해서 씹기 힘들고 생선은 비린내가 싫어서. 이것이 눈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눈, 특히 망막과 수정체는 특정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A, C, E, 아연 등은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눈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한국인의 식단 분석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87%가 눈 건강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 중 2가지 이상이 결핍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식습관을 개선했을 때의 효과가 젊은 시절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기 신체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영양소 섭취를 늘리면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이영순 할머니에게 제가 알려드린 오색 눈 건강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진한 녹색 채소 섭취하기.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씹기 힘들다면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기.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보고. 주 3회 이상 기름진 생선 먹기. 고등어, 삼치, 참치. 비린내가 싫다면 레몬즙이나 식초로 조리하기.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 매일 오렌지색 채소나 과일 섭취하기. 당근, 호박, 파프리카, 귤. 비타민 E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 매일 견과류 한 줌 먹기. 호두, 아몬드. 비타민 E와 좋은 지방 공급원. 매일 달걀 노른자 1개 섭취하기.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 D, E, 아연의 완벽한 조합.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오히려 이 식단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영순 할머니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눈 영양제도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돋보기 없이도 신문 큰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길 건너편 사람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이영순 할머니의 황반변성 진행은 멈추었고 이미 손상된 부위도 일부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안구건조증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식탁에 최소 2가지 3개 채소를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생선을 드세요. 이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3개월 내에 눈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데도 눈이 계속 나빠져요. 비싼 영양제인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은 위장도 안 좋아서 약 먹는 게 부담스러워요. 69세 정연희 어르신은 황반변성과 백내장이 함께 진행 중이셨고 루테인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장장애로 영양제 복용이 어려워지면서 식품으로 눈 건강을 관리해 보자는 상담을 요청하셨죠. 영양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천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는 흡수율이 더 높고 부작용도 적어요. 게다가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눈 건강 루테인 영양제라는 공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충제는 도움이 되지만 식품을 통한 자연스러운 영양 공급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당근이 좋다고 하던데? 네, 당근도 좋지만 더 효과적인 식품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눈 건강식품 5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식단을 권유했습니다. 블루베리 하루 20알.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망막의 로놉신 재생을 도와 야간 시력을 개선합니다. 특히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기자차 하루 1잔 눈의 피로 회복. 구기자에는 베타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수정체를 보호합니다. 특히 백내장 예방에 효과적이죠. 뜨거운 물에 구기자 10알 정도를 넣어 차로 마시면 됩니다. 생선, 멸치, 연어주 2의 눈 염증 완화.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조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깻잎, 시금치, 브로콜리 루테인 천연 공급원.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망막의 황반 색소 밀도를 높여 눈을 보호합니다.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이런 녹색 채소에서 얻는 것이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매일 한 주먹 정도의 녹색 채소를 드세요. 강황 유청 요거트 글루타치온 생성 도와 백내장 예방.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유청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에 강황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어 드세요. 연희 어르신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정말 약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믿기 어려운데? 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식품의 생체 이용률, 우리 몸에서 실제로 흡수되는 비율이 합성 영양제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에서 얻는 루테인은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연희 어르신은 3개월간 이 식단을 실천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 시력은 그대로지만 눈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한 것도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영양제 먹을 때보다 위장도 편안해요. 검사 결과도 좋습니다. 황반색 소밀도가 증가했고 눈물막 안정성도 개선되었어요. 이대로 계속 유지하면 시력 저하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눈 질환의 많은 부분이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데는 약보다 식품을 통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 섭취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은 특정 증상을 타겟으로 하지만 음식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눈은 몸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서 전체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희 어르신은 이제 매주 장보기 목록에 블루베리, 시금치, 구기자, 연어를 꼭 넣으십니다. 그리고 아침 요거트에 강황 가루를 뿌려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저와 함께 이 식단을 따라해요. 며느리가 그러는데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 눈이 덜 피로하다고 하네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눈에 독이 되는 습관 5번째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 무시하기입니다. 박사님, 제가 왜 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늦었나요? 82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10년 만에 안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눈이 괜찮으니까 하며 검진을 미루셨는데 최근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시신경 손상이 40% 이상 진행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시력 손상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내가 왜 증상이 있기 전에 검진을 받지 않았을까? 이것이 노년층 눈 건강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심각한 눈 질환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고 말기에 이르러서야 시야 결손인지, 황반변성 초기에는 색감 변화나 미세한 시야 왜곡만 있어 노화로 오인, 당뇨망막병증 시력에 영향을 주기 전까지 대부분 무증상, 백내장 매우 천천히 진행되어 환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질환들이 조기에 발견되면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녹내장의 경우 조기 발견 시 약물 치료로 97%에서 시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기에 발견된 경우 그 확률은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미국 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정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안과 질환의 74%는 환자 스스로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영호 할아버지에게 진행된 녹내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진행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제라도 치료를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10년 전에 정기 검진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손자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6개월에 한 번이 좋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압 측정 녹내장 조기 발견, 안저 검사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확인, 시야 검사 녹내장 진행 정도 평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망막과 시신경의 미세한 변화 확인. 이런 검사들은 대부분 통증이 없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 30분 투자로 여러분의 평생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영호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례를 교훈 삼아 오늘 당장 안과 검진 예약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가족 중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친지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검진을 받으러 가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눈에 독이 되는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나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눈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의 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명 아래에서 독서와 스마트폰 사용하기,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의 황금 규칙 지키기, 20-20-20 규칙 생활화하기 타이머 설정, 하루 최소 2리터의 물 마시기 체내 수분 유지는 눈 건강의 기본, 취침 전 1시간은 전자기기 사용 중단하기. 둘째, 눈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5가지 색상의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 일주일에 3회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먹기, 매일 견과류 한 줌 특히 호두와 아몬드, 달걀 노른자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셋째,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눈의 혈액순환 개선. 아침에 눈 주변 근육 스트레칭. 5분 눈 마사지법 가이드 참조. 숲이나 공원에서 시간 보내기. 넷째,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 필수. 당뇨,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검진. 필수 검사.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시야 검사, OCT 검사.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상담. 다섯째, 눈 건강 보조제 현명하게 활용하기입니다. 박사님, 약국에 가면 눈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실제로 눈 건강 보조제는 종류가 많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입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제는 건강한 식습관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눈 건강을 개선시켰습니다. 몇 가지 놀라운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년간 황반변성으로 고생하셨던 81세 장미숙 할머니는 20-20-20 규칙과 오색 눈 건강 식단을 4개월간 실천하신 후 시력이 0.3에서 0.6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3년 만에 손녀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손녀가 웃을 때 눈에 생기는 주름까지 볼 수 있어요. 은퇴 후 독서가 유일한 취미였던 79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책을 읽을 수 없게 되어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황금 시간 규칙과 눈 영양소 식단을 실천하신 지 3개월 만에 독서가 다시 가능해졌고 6개월 후에는 돋보기 도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책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제게 2번째 인생을 선물 받은 것과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년간 고생하셨던 77세 김영자 할머니는 눈 건강도 좋지 않아 항상 두꺼운 안경을 쓰셨습니다. 눈 건강 식단을 실천하시면서 놀랍게도 관절 통증도 함께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안과와 류마티스 전문의의 공동 연구 결과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식품이 두 질환 모두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눈도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어서 정말 행복해요. 요즘은 손녀와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입니다. 첫째 날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 바꾸기. 모든 방에 적절한 조명 설치하기. 취침 전 1시간은 전자기기 사용 중단하기. 취침 전 5분 눈 건강법 실천하기. 첫째 주 20-20-20 규칙 시작하기. 스마트폰에 20분 타이머 앱 설치하기. 매 알람마다 먼 곳 바라보기 습관 들이기.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시작. 둘째 주 황금 시간 규칙 적용하기. 근거리 작업 시 50분 작업, 10분 휴식 지키기. 2시간 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완전한 눈 휴식. 하루 총 근거리 작업 시간 점검하기. 셋째 주 눈 건강 식단 시작하기. 매일 한 가지씩 녹색 채소 추가하기. 일주일에 3회 이상 생선 섭취 계획 세우기. 매일 견과류와 달걀 노른자 섭취 시작하기. 넷째 주 정기검진 예약 및 주변 사람과 정보 공유하기. 안과 정기검진 예약하기. 눈 건강일지 작성 시작 증상과 개선점 기록. 가족, 친구들에게 이 정보 공유하기. 눈 피로엔 약보다 이 동작이 먼저입니다. 선생님, 텔레비전만 조금 봐도 눈이 너무 뻑뻑해요. 손주들이 사다 준 안약을 넣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약국에서 비싼 약도 사봤는데 효과가 없네요. 이제는 그냥 눈이 아픈 채로 살아야 하나 봐요. 75세 장용섭 어르신은 TV를 오래 보면 눈이 뻑뻑하고 머리까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인공 눈물도 사용했지만 큰 효과를 못 보셨죠. 특히 저녁 뉴스를 보고 나면 눈이 더 건조해지고 시야가 흐려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장 어르신, 아직 안 해보신 게 있습니다.
바로 눈 근육 풀기 마사지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눈 피로를 크게 줄이셨어요. 마사지요? 그런 게 약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놀라실 겁니다. 눈 주변에는 복잡한 근육과 혈관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근육들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 근육이 한 자세로 고정되어 더 피로해지죠. 사실 많은 노년층이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약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특히 눈 피로와 관련된 증상은 단순한 근육 피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마사지와 같은 물리적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단 5분이면 되는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뉴스 보기 전에 한 번, 본 후에 한 번만 해보세요. 저는 장 어르신께 간단한 눈 근육 풀기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눈을 꼭 감고 5초간 힘주기 5회 반복. 먼저 양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눈을 꼭 감고 5초간 힘을 주세요. 그 다음 눈을 살짝 뜨고 휴식. 이걸 5번 반복하면 눈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눈썹 아래, 눈 아래 부드럽게 눌러주기. 검지 손가락으로 눈썹 바로 아래 뼈를 따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안쪽 코 방향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 눈 아래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피로물질이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따뜻한 찜질 40도 12분 이상.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약간 짜고 눈 위에 12분 정도 올려두세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눈물샘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장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놀랍게도 불과 3일 만에 장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눈이 촉촉한 느낌이 돌아왔어요. 뉴스 볼 때도 눈이 덜 뻑뻑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훨씬 편안해요. 2주 후 장 어르신이 진료실을 다시 찾았을 때 눈 상태는 확실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눈물막 파괴 시간 비유티 증가했고 각막 상태도 호전되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눈 주변 근육과 혈관이 경직되고 눈물샘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마사지는 이런 경직된 조직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눈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눈 마사지를 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안구건조증 증상이 47%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눈물 생성량도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이런 마사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혈액순환과 근육 경직을 개선해줍니다. 게다가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죠. 장 어르신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눈 마사지를 하는 습관이 생겼고 이를 통해 눈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공 눈물을 가방에 항상 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눈이 뻑뻑할 때마다 마사지를 하니 훨씬 효과적이에요. 눈 건강은 비싼 약보다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 어르신은 이제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눈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 사람의 삶을 밝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이 편해지니 삶의 질이 확 달라졌어요. 우리 눈은 우리가 먹는 것에서 영향을 얻습니다. 약이 아닌 식탁에서 해결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눈은 평생 함께할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눈 깜빡임 습관, 박노식 씨의 밤 습관 개선, 최옥순 어르신의 눈 비비지 않기, 정연희 어르신의 눈 건강 식품 섭취, 장용섭 어르신의 눈 마사지, 그리고 김봉자 어르신의 20-20-20 법칙까지.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눈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시력은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시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눈은 평생 함께할 친구입니다. 사랑하듯 쉬게 해주세요. 우리 눈은 평생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처리하며 우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좋아하는 책의 글자들까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시력을 지키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나쁜 습관을 오늘부터 바꾸시면 노년에도 선명한 시력으로 가족의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5년간 3만 5천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온 제 임상 경험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눈 건강은 작은 습관들의 누적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요한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3개월만 실천해보니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손자들 사진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87세 김순자 할머니의 진심 어린 소감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으로 그 창을 맑고 선명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